오늘 4월 8일 여러분 토요일날 시험 친다고 메모먹고 국가직 시험 치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소방직 시험 치러 가는 사람. 그래서 시험 이 결과를 두고 오늘 주말 동안 그리고 지금 학원가마다 난리일 겁니다. 근데 시험이 난이도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는 부분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접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몇 개를 맞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턱없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때까지 시험을 쳐가면서 비슷한 성적이 나온다든가 또는 내가 적용을 제대로 했나는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강사들마다 적중했다 안 했다, 항상 시험 딱 끝나자마자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그랬다가 정답 다 나오고 해설 다 나오면은 서서히 나타나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학원가의 강사들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올해 2월달에 있었던 법원직,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9급, 그 이제 서울시 9급에서 선생님 포복화 교재 여기서 거포라는 단어가 있었죠. 따라서 거포 시작, 그 다음에 코즌 시작, 코즌. 이거 두 개가 이게 김태동 파워보카에만 나왔었어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모 강사는 그 두 개의 단어는 거의 영문과 전공 서적 위주라 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휘는 몰라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두 개의 어휘는 선생님이 90년대 후반에 행시 사실을 가르쳤을 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 교재에서 안 나오면은 그 시험을 비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처럼 우리가 쉽게 나오면 그걸 막 부각시키고, 그건 아니다. 시험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항상 이 수강생들에게 또는 공시생들에게 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강사가 현실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물러나야 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동안 오늘 여러분 시험이 있었던 문법하고 어휘를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일부에는 어휘 부분, 우리 파워보카에서 얼마나 집중이 되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법은 2부 시간에서 플랫폼 문법에서 어떻게 또 나왔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독해는 목요일날 소방직하고 이번 국가직을 섞어서 또 우리 해왔던 방식대로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시험을 쳐볼 것이고, 그 흐름이 이제 이번 주에 느껴져야지만 지방직 6월 15일이죠.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망의 시험에 이제 목표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지금 수업 중에 주의의 분위기만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내려는 암기 과목하고 국어 공부 위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국어 비문학 많이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맞춰서 공부를 했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나름대로 시험에 적응이 됐을 건데, 설마 국어 비문학이 많이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번에 시간 때문에 국어 상당히 번역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하고 영어하고 논리 독해했던 그런 흐름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2시간 동안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파워보카하고 플랫폼이 과연 진짜 적중이 됐는지 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100% 확신을 더 갖고 남은 2달 동안, 또는 경찰 시험은 또 앞으로 여유가 좀 있지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직과 소방직을 비교해 보면 소방직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경찰하고 우리 지방직, 국가직 보면 최근에는 경찰직 시험에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 국가직 지금 이렇게 이번에 어휘가 쉽게 나왔다 해서 방심하고 그냥 어휘 공부 안 했다, 지방직에서 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직이 지금 최근에 지난 이제 이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부터 문제 수준이 거의 지방직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방직이라 해서 단어 2,000개 정도 안 한다,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단어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 후급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소방직이든 공부는 무조건 최상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해 재작년에도 항상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수행 강의와 교재에서 어떻게 적중이 되었는가 또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4월도 여러분 수강생들과 함께 수행 강의에서 어떻게 적중이 되었는가 전국에서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혼자의 힘으로 참 부족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진실은 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다 저는 계속 올릴 것이고 어느 날 그 진실이 이제 일파만파 번져 나갈 때 뭔가 이제 YBN 공무원 영어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김태동 파워보카 시작. 김태동 예, 파워 몇 점 0? 1.0에서 몇 점 0? 7.0까지. 지금 2달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메타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번이 쉽게 나왔다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 계속 단어를 돌려야 된다는 거. 자, 봅시다. 첫 번째, 국가직 문제부터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2월달 법원직하고 서울시 7급, 9급이 어렵게 나왔다. 그죠? 이번에 좀 쉽게 나왔다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포괄적으로. 자, 따라합니다. 뒷선 시작. 뒷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기본의예요. 식별하다, 구별하다. 시작. 식별하다 구별하다 그렇죠. 의는 지금 여러분들 자료는 문법만 알아드렸거든요. 의는 그냥 편안하게 앞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distinguish는 기본의예요. 맞죠? 네, 그건 strength, 기본의, undermine 이 정도가 수험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이것도 기본의예요. 자, 그럼 이런 단어가 기본의가 제가 몇 개 여러분 자료가 있었습니까? 1500개.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단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의 49일차에 나옵니다. 1500개. 969번에 따라합니다. distinguish 시작. distinguish 구별하다 따라합니다. discern 시작. discern.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의의가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 시간 한 배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discern하고 distinguish는 그렇게 무리 없이 공무원 공부를 했든 아니면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바로 왔든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합격, 불합격 절대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3번 단어입니다, 여러분. undermine 시작. undermine. 자, 기출을 알아야 8, 90%가 거기서 나온다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undermine 논리독해 1권에 제 4회분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하면 안 된다, 그죠? 강사가 무조건 자기 가르친 데서 다 나왔다. 어디서 나오는데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진한 학생들, 수강생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여줘요. 그게 검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논리독해 몇 건 갔습니까? 3건 갔습니다. 맞죠? 제 1권 지난해 10월달 시작했던 1권의 4회분에 보면은 undermine 있죠. 여기 보시면 and, but, or 앞뒤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야 됩니까? 그렇죠. 병렬 관계 되겠죠. 그래서 destroy가 무슨 뜻이에요? 파괴죠. 그러면 뒤에가 이 undermine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파괴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뭔가 약화시키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destroy하고 undermine 그리고 6.0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원래 이 mine이 무슨 뜻이에요? 강자로 시작합니다. 언더가 뭐예요? 강산이잖아요. 그러면 강산을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기반 자체가 어떻게 땅 기반이 쑥 약해지잖아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빨리.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이 undermine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undermine의 동의어가 뭐예요, 여러분? destroy, demolish, destruct, raise, settle. 맞습니까? 네, 그런 의의가 일단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문제 2번. 이 stand out, 물론 지금 과거형으로 나왔죠. stood out. 이게 여러분들이 응용이라는 이야기예요. 파워보카 7.0 제3회 번 이번에 파워보카 7.0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7.0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따릅니다. 실용의 시작. 토익 실용의가 많이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변별력을 낼 수 있는 6.0에서 우리 뭐 서울시 9급이나 7급 거기서 많이 안 나오고요. 거의 7.0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 수준의 실용의를 많이 알고 있는가? 이번 출제 교수는 그걸 점검한 것 같습니다. 자, 7.0 3회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기 문항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outstanding 시작.
outstanding을 뒤집어 보세요. stand out 시작. 그렇죠. 제가 이거 인강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바깥에 뭔가 우뚝 서 있으면 어때요?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하 되겠죠? 대답하세요.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remarkable, conspicuous 연습합시다. conspicuous. 사막의 conspicuous는 뭐예요? 눈에 띄고, 그렇죠. 두드러지고 현저한 거 맞죠? 네, 그거를 이해하셔서 포기문항에 뭔가 이런 동의어가 나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동의어가 나오지 않았어. 지금 화면 잘 나오나요? 좋습니다. 동의어가 나왔으면 바로 답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선생님이? 문맥을 보자. 다시 뭐를 보자? 문맥을 그렇죠. 문맥을 한번 봅시다. 자, 웨스트 양은 따라합니다. 동격 시작. 동격. 네, 맞습니다. 자, 여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딴 그 웨스트 양은 stood out, 뭐 했다. 그 레이스를 통해서 뭐 했다. outstanding 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했다, 잘했다? 그렇죠. 뭔가 눈에 띄고 두드러졌죠? 네. 네,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달리기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impressive 시작. impressive.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되고 1번을 한 수험생도 많았어요. 1번 한 학생도. overhalen. 설마 depressed라는 단어 이 기본어휘를 했을까요? optimist 기본어휘를 했을까요? 만약에 1번, 3번, 4번 어휘를 정답으로 갔다면은 이 수험어휘와 기본어휘 이거를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단어가 일단 우리가 배운 어휘집에 나오는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태동 파워복과 4.0에 보면은 overhalen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수험어휘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건물 따위를 지나치게 over, 뭐 했어요? halen. 헐어버렸다 했죠? 그거는 뭐예요? 위축시키고 압도된다 했죠. 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압도된다는 그 생각을 해서 답을 1번 한 수험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태동 파워복과 7.0 2회분을 보시면 잘 설명했죠, 선생님. impressive 시작.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인상적이죠. 이거하고 제가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겠죠. impressed 시작.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상을 받은 뜻이고 인상적인 거하고 인상을 받은 개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어휘 1500개의 29일차에 보시면 570분에 자 따라합니다. depressed 시작. 이게 뭐예요? 계속도 press 누르죠? 그 기분이 뭐예요? 우울해지죠. 자, 아차 하면서 지금 저 단어를 볼걸 지금 만약에 후회를 한 거는 그나마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달에도 이렇게 지금 압도적인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훌륭한 교재인데 알면서도 남은 2달 동안 이 교재에 대해서 게을리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합격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지금 단어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문항 단어가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 내내 뭔가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인상적이라는 것은 뭔가 두드러지고 현저하고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이것도 약간의 변별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잘 냈다고 보는 게 outstanding을 바로 동의어로 찍었었으면 공부를 좀 하신 수험생이라면 바로 답을 갔을 건데 그러지 않고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답이 3, 4는 아닌데 바로 1번하고 2번에서 오답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optimistic은 뭐예요?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pessimistic은 그렇죠. 염세주. 세상을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 단어도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8년 작년 4월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법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따라서 optimist 시작. 이게 이제 낙천주의냐 오하는 선택의 개념이니까 이게 pessimist 선택 의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설명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14번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 상당히 반가웠을 겁니다.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자, 따라합니다. compulsory 시작. 예, 좋습니다. 김태동 파워복과 7.0 1회분에 나옵니다. 7.0에서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제가 이 mandatory는 앞에 파트에도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도리를 다하는 건 뭐라 했어요? 군대 갔다 오는 거라 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 거는 자유의지예요? 의무적인 겁니까?
의무적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의무적인 시작. 강제적인 그래서 따라합니다. compulsory 시작. compulsory 이거 말고 한 개의 단어가 더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더 있었을 겁니다. obligatory 자, 따라합니다. obligatory 시작. 그래서 선생님이 3대 오리 시리즈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3대 무슨 시리즈? 오리 시리즈. 그래서 이거 보자 딱 답이 몇 번? 3번. 0.1초 만에 답을 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단어도 봐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단어 중에 systematic, 체계적인, 이거는 뭐 기본어입니다. 그 다음 innovative, 혁신적, 이거 기본어입니다, 그죠? 너무 기본어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아시죠? complementary, 시작. 예, 어디서 나왔나요? 김태동 파워보카 1.0에 나오죠? 여러분, complement하고 이거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complete 그렇죠. 예. 제가 이재구 학생이 12시에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제가 요것도 선생님이 좀 헷갈렸죠,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농번기 시골이 바쁘잖아요. 그럼 함께 가서 대학생들이 씨를 함께 뭐하면 뿌리면, 그렇지?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겠죠. 이것의 형용사가 되면 칭찬을 무료이라고 했죠, 그죠? complementary 시작. 이거는 칭찬의 무료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단어는 보세요. 어떻게 설명했나요? 인강에서. 자, 캠핑이라 했죠, 그죠? 캠핑 갈 때 우리가 라멘을 뭐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보충해서 갖고 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비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됐으니까 이거는 뭐 보완하는 보충이 되시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이 쉽게 나왔을 거예요. 몇 번? 3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좋듯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20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몇 명이 제가 90점을 넘긴다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000명이 반드시 몇 점을 넘긴다 했어요. 90점을 넘겨요. 이때까지 통계상으로 보면요. 그리고 3000명에서 4000명이 몇 점을 넘긴다 했어요. 그렇죠, 80점을 넘겼죠. 그래서 최근에 이 룰이 많이 무너졌어요. 영어 시험이 많이 어려져가지고. 그래서 금년 2월달 법원직이 우리나라 제일 우수한 두뇌들이 시험 치는 법원직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자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합격자 최고 높은 점수가 몇 점을 했어요? 70점 초반이었잖아요. 그리고 합격자 40점 약간 넘었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까락이 거의 한 80%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 경찰 3차가 까락이 85%가 나왔어요. 그만큼 40점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이번 국가직은 이 규칙을 드디어 돌아간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시험으로 봤을 때 20만 명 중에 1000명이 몇 점을 넘긴다? 90점을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 4점이 80점이에요. 공시는요, 이분들을 위한 시험인 거예요.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약간 밑으로 가서 70점에서도 뭔가 가는 시험이지만 일행직이나 일반적인 개념에 있을 때는 요네들의 점수대의 어떤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영어가 예를 들어 이번 시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가직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가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국가직을 딱 내가 이 직렬을 생각해 간 사람들은 딱 목표에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고, 지방직 대비해서 한번 그냥 예비 시험 치러 간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점수를 90점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다른 과목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주종목, 한국사, 영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만약에 일행직을 이번에 국가직을 준비하신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과목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영어 자체를 예를 들어 25% 30% 잡았을 때 급하게 풀어 들어갔을 때 9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의만 쉬웠지 다른 파트 이제 우리가 풀어다 가면 알겠지만 절대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85점 90점 영어 나왔다는 분들은 자기가 영어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 못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이 지금 어떤 점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그런 말 헛수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는 거는 6월달 지금 지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지금 대비 안 하시면은 이 60일 동안 심리적으로 동요돼가지고 그냥 팍 가버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도 쉬웠죠? 따라합니다. disclose 시작. disclose 뜻이 뭐예요? 누설하다. 그렇죠. dis가 뭐예요? 반대고 close가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입을 열었으니까 폭로 누설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파워가 7.0 6회분에 나오는데 자 따라하세요. disclose 시작. reveal 시작. reveal. 이거 알죠? 이 새끼니 입을 다 불지 그래 맞습니까? 예. diverge라는 단어 그리고 unmask 이거 말고도 우리 폭로 누설하다 많이 했다 그죠? 이런 게 나왔었으면 참 좋았는데 바로 뭐가 나왔느냐면은 간용구가 나왔는 거예요. 레드간 간용구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답하시 맞습니까? 자 이번에 응시하신 문제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잖아요. 반밖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디스클로즈가 나오니까 그냥 후수들이 쉬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내가 맞췄다고 생각해버려요. 착각을. 뭐 정확하게 답을 찍어 왔으면 모르는데 그냥 디스클로즈 나오니까 쉽다 이 지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원래 이런 이 말투를 쓰지 않는데 전국의 수험생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레드가 있는 이 간용구는 김태동 파워보카에 없는 겁니다.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독해나 지금까지 나는 렛온이라는 폭로 누설하다 한번 거쳐봤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나머지 볼까요? let down 실망시키다, let up 약해지다, 느슨해지다, let up 발사하다, 터뜨리다, 뭐뭐를 면하게 해주다. 절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답하세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변별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의 4개 중에 15번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변별력 문제입니다. 4개 다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즈의 아까 말한 그 동요를 찾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지만 간용구로 돌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출제 교수님께서 이 룰을 이 어떤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우리 YBM 현재 수강생들 지금 반밖에 못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음 문제 수방직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직이라고요? 소방직. 자 이번에 소방직 응시한 YBM 수강생이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히 큰 불안은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일단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 달 말일날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걔네들 말 들어보니까 까락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소방직 한번 봅시다. 소방직의 의 한번 봅시다. 자, 이 단어 attribute 시작. 이거는 이렇게 많이 배웠죠. attribute가 그래 뒤에 간용 수거를 어떻게 나와야 돼요? A to B. 그렇죠. attribute A to B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맞나요? 그건 이제 동사적인 개념이고 김태동 파워가 6.0이 나와요. 6.0이 나왔다 하면은 상당히 수준 단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뭐예요? 속성 뭐예요? 특질. 여기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성 특질인데 여기 보세요. undermine 시작. 그래서 undermine이 여기 6.0이가 나온다. 알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attribute가 속성 특질인데 이런 단어로 만약에 나왔더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의어는 기본의에서 나왔어요. 특질, 자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 qualification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거는 이 뜻을 알았으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 단어는 기본의죠. nutrition이 뭐예요? 영양이에요. 그렇죠? distribution은 분배. compensation은 우리 수험의죠. 6.0에 나옵니다. 역시. 보상하다, 배상하다 되죠. 그죠? compensate for, remunerate, redeem. 기억나십니까? reimburse라는 단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어 뜻을 명사적인 뜻을 몰랐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맥에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1번부터 소방직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냥 attribute A to B는 많이 외웠는데 이게 6.0에서
속성, 특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외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문맥으로 가볼까요? The ability, 뭐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은, effectively, 효과적으로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종종 listed as 이하로서 열거된다. 시작. as 이하로서 뭐 된다? 열거된다. 뭐 한다? 필요로 하는 뭐가 된다? 그렇죠. 특질이 된다. 뭐에? 많은 직업에 뭐 있어서? 광고에 있어서. 맞습니까? 많은 직업의 광고에 있어서 뭔가 의사소통 자체를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의 특질, 자질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qualification.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동요를 몰라도 문맥을 보면 충분히 여기 하나씩 대입시켜 봤을 때 답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은 소방직 수준에서는 좀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 나왔고요. 6.0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compensate도 나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소방직은 지금 동요 묻는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왔죠? 밑줄 꽂고 그런 수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2 밑에 보면 131번, 아니요. 3번까지. 여기까지가 어휘 문제거든요. 여기도 밑줄이 아니고 이것도 바로 뭐예요? 빈칸 어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어휘 문제를 취급하고 저 뒤에 거는 지문을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독해로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직에서는 대부분 동의어 이렇게 하다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수준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의 뭐 법원직 수준이잖아요. 그리 시간에서 여기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첫 세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 뒤에 독해에서 제목 요지는 많이 나왔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당황해서 가락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해봅시다. 반갑죠? pattern 시작. 자,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올까요? 우와, 대단하죠. 1.0 시작. 그렇죠. 이 단어를 과연 소방직에서 외웠을까요? 위험한 물건을 뭐 할 수 있도록 해라.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pattern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라는 뜻이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요. sector하고 이 sanctuary라는 단어가 있는데 특히 sanctuary가 6.0에 나오는 단어예요. 볼까요? 있죠. 6.0에서 sanctuary가 나와요. 따라서 피난처 시작. 그래서 신성한 장소 성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인강 설명할 때 이 단어 sector 맞습니까? 피난처 은신처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여기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답은 몇 번을 제낄 수 있어야 돼요. 그 2번하고 몇 번? 그렇죠. 4번을 제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논리거든요. 그 다음에 overview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수험어인데 그렇죠. 7.07회분에 나왔습니다. 보기 문항 니은에 나왔죠. 제가 위에서 뷰 바라본다. 따라서 개요 시작. 개요, 개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어 실력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개요냐, 개간이냐, 아니면 뭐냐, 위험이냐. 이 두 개의 맥에서 문맥에 맞는 논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Fire Department 뭐예요? 그렇죠. 소방서겠죠. 소방서는 be dedicated to ing 뭐한다? 헌신한다. 그렇죠. 헌신한다. 뭐하도록? 어떤 삶을 갖다가 세이빙 시키는 소식. 지금 가운데 올라가 지금 소방관들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생명체를 구하려고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퍼티 재산 맞죠? 뭐로부터? 그렇죠. 불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강원도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갑니다. terror 맞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쉽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답은 이렇게 문맥은 분명히 위험이라는 생각이 났는데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1번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갑니다. 소방직 3번. 이거 보세요. 형용사 어인데 일단 보기 문항 단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ingenious 시작. ingenious는 3.0에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제가 구별하라 했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자기야 이제 누워서 어떻게 이야기해봐?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했죠. 이게 솔직한이고 작년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천재의 맞습니까? 현명한 뭐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simultaneous 시작. 그렇죠. 이 단어도 우리가 참 공부 많이 했죠. 이것도 7.0 1회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concurrent에서 컬의 이미지가 happen 이미지라 했잖아요. 4.0에 더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께 발생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동시에 되죠. 그래서 그 단어로 simultaneous를 설명을 많이 했던 단어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항이 여러분들 반가웠죠. 며칠 굶었어. 시작. 며칠 그렇죠. 굶어서 meticulous도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사람이 며칠 굶어서 뭐 해줍니까? 예민해지고 소심해지고 맞습니까? 또는 좋은 뜻도 있다 했죠. 뭐 안 되겠어요? 응? 뭔가 주의 깊어진다 했잖아요. 다시 이게 나쁜 뜻이 되면 며칠 굶어지면 소심하고 예민해진다 했고 여러분 하품 먹여서 쳐봤잖아요. 좋은 뜻은 뭐예요? 뭔가 그게 주의력이 깊어진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meticulous까지 다 나왔고요. 자 이제 논리 문맥을 한번 봅시다. 빈칸이 상단에 있으니까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시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5에 high rise fire는 고층 화재입니다. 알았어요? 뭐이 주상복합 같은 데 57층 60층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떠한 사용입니다. 시작. 네, 뭐에 stairway는 계단이죠. 어떤 계단의 어떠한 사용입니다. 뭐를 위해서? fire suppression 하면 화재 진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활동이고 그리고 occupant는 점유자, 거주자를 말하는 거죠. 거주자, evacuation은 대피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농구를 봐야 되죠. 농구의 무슨 성? 일관성을 봐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농구 맥을 잡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문장 보면 많은 training material, 연수 자료는 have attempted, 뭐 했다? 시도했다는 얘기죠. 뭐 하려고? direct, 안내하려고. 맞죠? 누구를? 그래, 소방관들을 establish 하도록, 확립하도록. 뭐를? 한 계단을 확립하도록. 뭐를 위해서? 그렇죠. 대피와 또 다른 뭐를 위해서? 진압. 맞습니까? 한 계단을 두고 하나는 대피를 하고 하나는 뭐 하도록? 화재 진압이니까 이게 뭐로 쓰여 있습니까? 동시로 쓰여 있는 겁니까? 그래서 동시에 해당. 시작. simultaneous. 문제 좋죠? 그러니까 국가직과 소방직을 보면은 제가 봐서는 소방직 수준으로 이번에 국가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방직을 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호환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직 수준에서는 일반 학원에서는 이렇게 난이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다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영어 문제로 가는데 소방직은 이번에 생활영어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직에서 우리 두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우리 수요일에 특강을 다 했습니다. 맞죠? 네, 그 특강에 요점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한 아주 심도 있는 간용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어떻게 해보라겠어요? 읽어보라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난달 수요일에 특강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가봅니다. 가장 어색한 거. 나는 지금 해외에 뭐하고 있습니까?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요 정도 물었네요. be used ing가 뭐예요? 그렇죠. 익숙한데 다시부터 익숙하지 않대요. 뭐 다른 나라에 지금 staying 뭐 물어는 것에 맞지 않다. 익숙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be used to ing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get accustomed to ing 또는 be accustomed to ing 맞습니까? 같은 익숙하대요. 자 당신은 뭐 하게 됐다? 저 요거 요 정도 물었네요. in no time 뭐라 했어요 선생님? 즉시 그렇죠. 됐어요? 즉시 뭐 하게 될 것이다? 익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죠? 1번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나는 사진 콘테스트에서 뭐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상을 받고 싶대요. 자, 그럼 이제 뭐 볼까요?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네가 will 뭐 할 거라고. 그리고 상을 받을 거라고. 자, 나는 이거. 자, 배웠죠? 자, 손가락을 이렇게 교차하는 걸 말했어요. 행운을 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만약에 지난달 수요일 날 우리 4주 강의를 통해서 약 200개를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들었는 사람하고 나는 뭐 581개 5.0거 나중에 한 달 남아놓고 공부하겠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 한 달 들었던 게 이번 시험으로 갔더라면 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어라는 거는 습관화된 공부가 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났을 거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어디로 가요? 세종시로 이제 이사를 갔대요. 나는 그녀를 많이 말 거다? 그리워할 것이다. 그래, 나는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맞습니까? 네가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는 안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안에 해석이 됐다면 정답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나왔죠? 마인드가 뭐라고 했나요? 꺼리다. 근데 영어는 자기중심적이라 했죠? 내가 yes라고 대답하면 뭐한다? 꺼린다는 이야기죠. 그 꺼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no, 아니다. 그럼 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맞는 부연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잠시 동안 너에게 뭐 말하는 걸 좀 끓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never mind 뭐라 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이제 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